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자신도 모르게 우울함이 커지는 병인데요. 마음의 감기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힘들게 내가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요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좀 더 노력해봐.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고 하죠. 고단한 세상, 너만 우울한 게 아니다 라고 채찍질하는 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대하는 방법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최근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면서 우울증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편견 어린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우울증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기분 변화로 인한 우울한 감정, 그러니까 우울감은 우울증과 다르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우울해하고 직장생활, 가사, 학업 등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라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남한에선 6, 70년대에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다만 먹고 살기 힘든 때이다 보니 드러내지 못했던 거겠죠. 지금은 암도 치료할 만큼 의학이 발달했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 마음의 병,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환자는 64만 1987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만 집계한 수치일 뿐, 전문가들은 숨겨진 우울증 환자가 적어도 60만 명에 이를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진료를 받은 환자의 곱절인 최소 120만 명이라는 거죠.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건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인데요. 정신과를 간다는 것에 거부 반응이 있어서 정작 아파도 진료를 받지 않는 거지요. 특히 가벼운 우울 증상의 경우 약을 복용하면 개선될 확률이 높은데도 치료조차 시도하지 않아서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겁니다. 편견 때문에 더 악화되는 병, 우울증. 2018년 새해 첫날 우울증을 앓던 4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아이돌 그룹인 샤이니의 종현 역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나는 그걸 이길 수 없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우울증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이처럼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자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기나 암에 걸리듯 우울증도 어느 날 갑자기 걸릴 수 있는 일종의 질환이라며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에게 옷 따뜻하게 입고 힘내,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병이 낫는 게 아니죠. 약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도 노력해서 이겨내
이렇게 격려하는 것만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울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만이 우울증으로 반복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가 2018년 1월 1일 새해 기념으로 올린 사회관계망 서비스 글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안녕 2017년, 이 영상을 우리에게 줘서 고마워 였습니다. BBC가 언급한 영상은 사실 명백한 방송 사고였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고였길래 특별히 고마움까지 표시한 걸까요?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로버트 켈리 씨는 2017년 3월 영국 BBC와 화상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켈리 씨 자택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는 진지하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방송 중 갑자기 두 자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천진난만하게 방 안을 휘젓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달려온 켈리 교수의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을 나갔고 켈리 교수는 진땀을 닦아내며 방송을 마쳐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켈리 교수 가족은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패러디 풍자 영상도 만들어졌는데요. 뜻하지 않았던 방송 사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건이 된 거죠. 하지만 켈리 교수의 방송사고는 대단한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고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죠. 2017년 12월 기대를 모으며 시작했던 한 드라마의 두 번째 방송이 허술한 화면 처리로 두 차례나 끊기다가 급기야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방송가 안팎에서는 방송 역사에 남을 최악의 참사라는 평가까지 나왔고 시청자들의 원성도 꽤나 컸습니다. 시청률을 위해서 드라마 시간을 늘리고 쫓기듯이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해당 드라마는 일주일의 휴식 시간을 갖고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역대급 방송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남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방송사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고면 또 35에서 숫자지에 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고는 30년 전인 1988년에 발생합니다. 한 방송사의 뉴스 방송 중에 어떤 남자가 난입한 건데요. 정체불명의 이 남자는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라고 외치다가 제작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지만 생방송 뉴스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파장은 컸습니다. 더 난감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2005년 한 음악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때 한 가수가 갑자기 옷을 벗고 알몸을 노출하는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들은 생방송 중 사고를 방지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가수들의 공연 화면을 몇 분 정도 늦게 송출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방송사고 물론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미리 알 수 없기에 끊이질 않고 있는 건데요. 100%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되겠죠. 되돌아오는 건 시청자들의 외면뿐일 테니까요. 저희 방송도 이 점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